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필기시험 잘 치셨나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실기 과정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잠깐 해드리고 실기 과정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하고 먼저 요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자, 오늘 제가 해드릴 거는 강사 소개 잠깐 해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실기시험을 대비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사는 이렇게 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한 지 한 16년 됐고요. 네, 그래갖고 운영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 다음에 대학교에서 3년 동안 실무 강사도 했었었고요. 그런 다음에 계속 여러 가지 기관들과 더불어서 다양한 강의를 해오고 있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자, 커말리그 이제 실기 준비하셔야 되는데 합격률이 2명 치면 1명 떨어진다는 얘기죠? 의외로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50%가 넘지 않는다는 얘기는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필기 합격하셨죠? 필기 합격하셨으면은 실기는 2년 이내에 따셔야 돼요. 필기를 합격한 날짜를 기준으로입니다. 합격서가 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그래서 2년 내에만 따시면 되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급하게 준비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하신 거 빨리 끝내놓고 다른 거를 배우신다든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기억하셔갖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2명 중에 1명 떨어진다는데 그게 내가 될 수 있겠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준비하셔갖고 실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기는 어떻게 시험이 구성되어 있나요? 예, 당연히 컴퓨터로 치겠죠. 필기야 여러분들. 필기도 컴퓨터로 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를 읽고 동그라미를 통해서 맞춰나가는 방식이지만 실기는 아예 컴퓨터에서 엑셀을 얼마나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습니까에 대한 능력 평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총 4개 작업으로 나눠집니다. 기본 작업, 그런 다음에 계산 작업, 그 다음에 분석 작업, 그런 다음에 기타 작업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갖고 100점 만점. 시간은 몇 분이요? 40분이요. 시간 40분? 예, 여러분들 꽤나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 꼭 제가 시간 재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시간 40분이라는 개념도 잘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얘는 몇 점? 70점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필기는 여러분들 평균이 60점이었잖아요. 얘는 70점. 배점을 기준으로 배점이 다 나와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갖고 70점 이상이 되셔야지만 합격이 된다라는 거. 자, 아까 말씀드렸죠. 4가지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서 기본 작업에는 세문항 배점이 아예 문제 옆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5점, 2점짜리 5개 해갖고 10점. 그런 다음에 5점짜리 하나 해갖고 5점. 얘가 20점이고요. 계산 작업은 8점짜리 5개 해갖고 40점입니다. 그래갖고 각 부분 점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런 다음에 10점짜리 2개. 어이구 배점이 크네요. 그래서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매크로 작업이 항상 나오는데 그게 10점. 그런 다음에 차트 2점짜리 5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10점. 그래서 100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기 프로그램 말씀드렸었죠? 2021 버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기 때도 2021 버전 갖고 필기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셨고 실기도 여러분들 뭘 갖고 시험 칠 거라고요? 2021. 그래서 오피스 365 있으신 분들은 오피스 365 갖고도 같이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2021 구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오피스 365 갖고도 얼마든지 수업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차이가 있는 것들은. 자, 그러면서 이게 언제까지 갈 거다? 2026년도까지는 우리 2021 버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2021에 최적화가 돼 있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강의 구성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몇 강으로? 60강으로 돼 있어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에 익숙해지시기 위해서 기본소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념과 그런 다음에 푸는 과정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꼭 어떤 게 나온다라고 정해진 게 없으세요. 어떤 문제에선 이렇게 해갖고 그 중에서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기본서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종류와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요령까지 설명을 드리고, 요 과정이 끝나시게 되시게 되면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 변형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을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기본서 배우시는 데는 길지 않지만 우리가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는데 조금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강의는 유튜브로 다 올려드릴 텐데, 모든 강의를 한꺼번에 다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단위를 끊어갖고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다 보시면 이 과정은 선생님 쉬워요. 이 과정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과정 말고 딴 과정 위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드립니다. 자, 스타일은 어떻게 강의해 드릴 거냐? 실기를 강의해 드린다고 컴퓨터 화면만 갖고 모든 걸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칠판 수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를 띄어놔드리고 이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들이 이해되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를 강의할 때는 이 함수를 왜 쓰셔야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수식을 완성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문제 분석을 다 해드릴 거예요. 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응력을 높여드릴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숙달만 되신다 그러면 실기는 얼마든지 합격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신다면은 먼저 당연히 커말 2급은 실기에서는 눈으로 보시는 게 먼저예요. 하지만 이제 몇 번 보시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 이동하실 때라든지 그러실 때 그냥 이어폰 끼고 내용만 들어도 강사가 지금 어디를 누르고 뭘 하겠구나 라는 게 떠오르실 수 있게끔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활용하셔갖고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보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초보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엑셀을 다뤄본 적이 없는데요, 선생님. 근데 시험을 보려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시란 얘기죠. 기초부터. 그래서 저희가 기본서,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 그런 다음에 최신 편형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책의 구성도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찬찬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엑셀 다뤄보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이 기능은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거고, 이 기능을 쓰려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구나라는 거 충분히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강의죠. 여러분들 시간을 저한테 맞추지 마세요. 정해진 시간에 방송이 송출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강의를 찍어갖고 유튜브에 쫙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 나한테 맞는 시간표를 짜셔갖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얼마든지 반복학습이 가능하시겠죠? 네, 반복학습 통해서 내가 약한 부분, 그럼 이거 무시하고 나가지. 그러다가 떨어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반복하면서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내용은 다 이해하셔갖고 문제는 잘 푸시는데 조금 생각을 요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시간을 좀 쓰셔갖고 시간이 넘어가셔갖고 선생님 전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문제는 좀 할만한데 시간이 부족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반복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시험장에서 이 메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어딜 누르고 어딜 눌러야지만 이 기능이 활용이 됩니다 라는 거 보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메뉴를 자동화 시키셔야 된다는 얘기세요. 그것 때문에 막 시험장 가셔서 이 메뉴 누르면 어디 눌러야 되지? 이거 생각하실 틈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이 최고죠.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게 되면 문제가 나오셨을 때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문제 나왔네? 강사가 그랬다. 여기 이 순서대로 가야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이 시간 내에 깔끔하게 준비가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푸시는 순서도 중요하다. 무조건 처음부터 풀지 마시고 제가 권해드리는 시험은 이렇게 순위를 한번 매겨봤어요. 먼저 기본 작업 2번 10점짜리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1순위로 해주시고 기본 작업 3번 좋습니다. 얘 2순위 얘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타입이 아니시고 그런 다음에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기본 작업 1도 맨 마지막에 해주시고 3순위는 분석 작업 배점이 크죠? 여기서는 실수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테지만 그거 먼저 풀어놓고 기타 작업은 매번 비슷한 형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깔끔하게 문제 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게 계산 작업이 4순위, 5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 작업 풀고 난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맨 마지막에 기본 작업에 5점짜리 문제를 완성하세요. 계산 작업으로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문제 풀다가 계산 작업에서 조금 이상한 함수가 아니죠. 다 배우셨는데 익숙하지 않은 함수가 나오시게 되면 거기서 한번 우리가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탈이 한번 나가시게 되시면요. 뒤에 거 충분히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멘탈 나간 것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계산 작업과 선생님 기본 작업은 왜 6순위로 미나요? 얘는 생각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입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편한데요? 그렇죠. 점수 받기는 편해요. 근데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립니다. 영어, 한타, 그런 다음에 특수기호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칠 때 여기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 딴 거에서 배점 받아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시간 남으셔갖고 요거 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위를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갖고 나가시면은 시간 조절하시는데 조금 편해지실 거세요. 배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배점들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제가 농담 삼아 그럽니다. 계산 작업이 40점짜리 문제인데 이 계산 작업 5개를 내가 깔끔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웬만한 거에서 실수하시더라도 그분은 합격이 나와요. 근데 계산 작업이 제일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늘. 그랬었을 때 적어도 몇 문항은 세 문항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에선 실수가 거의 없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얘도 실수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평균 얼마? 아까 70점 이상이 합격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실수 없이 깔끔하게 처리한다고 그러시게 되면 보통 77점, 75점에서 80점 사이 정도가 여러분들 합격선이 되실 겁니다. 물론 여기를 아주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은 90점, 100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가 조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점을 나눠갖고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짜셔라. 순서, 점수를 어디서 얻어내야 될 건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레 먼저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40분 내에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연습해 주시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 모의고사와 최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다뤄보셔야 된다. 특히 함수. 다른 것들도 조금 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함수는 진짜 문제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 숙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총 60강 찬찬히 따라오시게 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다.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비슷해요. 인강 2번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정확하게 알고 해결할 수 있는 파트와 조금은 생각해갖고 강사의 설명이 조금 필요한 파트가 있을 거예요. 복습하시면 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요것도 30분을 기준으로 삼았었을 때 하루 2시간씩 공부한다 그러면 15일이 걸립니다. 근데 한 번만 듣고 다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복습 필요하겠죠? 복습하실 때는 유튜브에 있는 거 조금 배속 올리셔갖고 조금 빠르게 보세요. 이미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일 정도 복습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예를 들면 함수 파트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저희가 함수 파트만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문제를 다 한꺼번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함수는 함수대로
기출은 기타 작업은 기타 작업대로 이렇게 따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만 골라갖고 복습해 주시면 되시겠죠. 그래갖고 요것도 한 달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필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필기 한 달, 실기 한 달. 그리고 한 2달 정도면 여러분들 손에 정확하게 커말 2급 자격증이 쥐어져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뭐 며칠 만에 합격했어요 이런 얘기 많죠.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맞게 모든 건 나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유, 여러분들에게 맞는 수업 방식, 여러분에게 맞는 시간 그거 챙기셔가지고 나에게 맞게 편하게 공부하시고 편하게 합격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되시겠죠? 네.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죠. 교재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까요?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서, 일단은 개념 잡으셔야 되니까 기본서를 통해서 저하고 개념 잡는 시간이 한 15강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개념을 이용해갖고 여러분들 저하고 그렇죠? 문제집을 통해서 실제 문제를 풀고 활용하는 것까지 연습하시는데 45강을 잡으실 거예요. 얘는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개념 잡는 건 어렵지 않죠. 기능 설명드리고 이렇게 작업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결국은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에 익숙해지시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다고 개념이 약한 건 아닙니다. 개념 잘 들으시고 충분히 넘어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교재가 준비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설명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해를 조금 시켜드릴까? 물론 강사가 앞에서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저 유튜브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네? 그럼 책 갖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었을 때 설명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놔드렸어요.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셔라. 개념 잡으시고 이런 함수들을 왜 써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문제를 파악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물론 유튜브 강의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잘 나와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재 해설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순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보셨을 때 유튜브를 접하실 환경이 아니시라면 충분히 책만 가지고도 합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은 끝났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그렇죠? 진도대로 우리 한번 수업을 나가봐야 되겠죠? 우리 모두 합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음 굳게 먹으시고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갖고 저하고 같이 실기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본격적으로 우리 실기를 대비할 수 있는 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